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한 주간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보여드리고 또 이어서 네이버하고 카카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네이버하고 카카오, 코로나 치료제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앞서다 보니까 언택트 관련주로 분류가 되어 있는 카카오 네이버 주가의 흐름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카카오 네이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로 인해서 증시의 상승 탄력이 조금 둔화되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좋았었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상승 흐름이 둔화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연말 증시에 대해서 조금은 기대가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코로나 확진자 수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될 경우에는 상승 탄력을 둔화시키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잘 생각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이번 주에도 세계 증시 조금은 흐름이 둔화되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보시는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도 거의 전고점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이번 주에 행보 구간을 보여주었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직전 고점까지 다시 도달을 하였는데 이번 한 주간은 횡보 구간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에 확진자 수가 2,000명을 돌파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 한 주간도 고점을 돌파하고 일부 조정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상대적으로 대만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번 한 주간에 견조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보고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미국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독일 증시도 직전 고점 부근에서 횡보를 보여주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11월 16일부터 11월 20일까지 이번 한 주간에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LG화학, 아모레퍼시픽, 현대차,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을 올렸습니다. 먼저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왕이 외교부장의 방한 이슈, 그로 인한 중국 시진핑 주석 방한과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화장품 관련주에 상승이 있었고, 또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비교적 조정을 보여주었지만 그래도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초에 몰렸던 수급들이 한 주간에 반영이 되어서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언제나 외국인의 단골 손님이죠. 자, 이번에는 기관을 한번 살펴볼게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빅히트,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생명, 한미약품, 원익IPS,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을 올렸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코스닥 레버리지 쪽에 가장 많이 베팅을 하였고요. 그리고 빅히트,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을 때는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간헐적으로 포함이 되었지만 이렇게 한 주간으로 놓고 보았을 때 가장 상위 종목이 포함되었다는 것은 조금 특징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흐름이 상당히 좋거든요. 잠깐 차트를 볼게요. 60만원 초반까지 떨어졌던 주가가 지금 80만원까지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이유는 최근에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에 대한 상당히 긍정적인 이슈가 발표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도 곧 중간 발표를 실시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고, 또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코로나 백신 위탁 생산,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죠. 이러한 기대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게도 나오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최근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양호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생명, 이 종목도 최근에 흐름이 상당히 좋거든요. 자, 삼성생명의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때가 이건희 회장 사망 다음 날이거든요. 그리고 주가는 조금 밀리고 다시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삼성생명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그룹주의 핵심 기업들인데 최근에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를 뽑아보자면 어쨌든 상속세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주된 방법 중에 하나가 내년에 배당을 늘리는 거란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물산 모두 주가 흐름이 그 어느 때보다도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에 조금 쉬어가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자, 물산, 생명 이렇게 세 개의 기업을 한번 엮어서 같이 살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 올라와 있는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소부장 기업이거든요. 아무래도 지난주에 반도체 업종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비교적 쉬어갈 때 소부장 기업들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원익 IPS도 기관의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올라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을 살펴보면 삼성전자 우선주, 대한항공, 기아차, 네이버, 고바이오랩 이렇게 다섯 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올렸습니다. 여기 마지막에 있는 고바이오랩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 종목이죠. 자, 지금부터는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네이버와 카카오,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언택트 관련주로 분류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이렇게 언택트 관련주로 분류가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지난 3, 4월 달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상당히 늘어나다 보니까 인터넷 기업들이 이쪽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런 인식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언택트 관련주라고 분류를 하자면 분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네이버, 카카오는 조금 개별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먼저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지난 11월 초에 다시 주가의 흐름이 반등세를 보이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현재 11월 중순까지 주가 흐름이 약세로 전환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카카오의 주가 흐름을 살펴보시면 11월 초까지는 비슷한 흐름이 나왔거든요. 약세를 보이던 흐름이 다시 반등이 나왔고 상승 탄력을 받고 있던 시점에서 코로나 백신에 대한 이슈가 터지면서 언택트 관련주, 코로나 수혜주 이런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고 카카오와 네이버도 모두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에 비해서 조금 양호한 편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상승 탄력이 둔화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이 네이버, 카카오는 다른 언택트 관련주, 코로나 수혜주 이런 종목들과 달리 조금 개별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진단키트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시젠, 수젠텍, 랩지노믹스 모두 실적이 대폭 상승이 되었고 이러한 실적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치료제 백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런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저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실적도 견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격 제어, 원격 기술 쪽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알서프트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코로나 백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비대면 이러한 부분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가 흐름이 왜 이렇게 약세를 보이고 있냐면 물론 알서프트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날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루의 흐름을 제외하고 비교적 흐름의 약세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조금은 참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주가라는 것은 실적뿐만 아니라 기대감이 반영이 되었을 때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아무리 지금 이 기업이 지난 분기에 영업이익이 300%, 1000%까지 증가했다고 하더라도 이번 분기에 실적이 더 나아질 수 있는지, 더 성장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주식시장에서는 끊임없이 묻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시젠이라든지 수젠텍, 랩지노믹스, 진단키트 관련주와 온라인 교육, 원격 제어 이쪽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실적은 그대로 잘 나올 수 있지만 더욱 성장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의 약세가 나오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반면에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신사업을 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최근에는 커머스, 금융 이쪽 분야에도 도전하고 있고 보험 쪽에도 발을 뻗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네이버, 카카오는 다른 코로나 수혜주, 언택트 관련주에 비해서 달리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지금 최근 흐름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지난 3월 달에 네이버와 카카오를 언택트 관련주로 분류를 했기 때문에 그 관련주 내에서 모두 좋지 못한 움직임에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카카오로 보시면 3월 달을 저점으로 해서 9월까지 계속 달려오기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백신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고 또 반도체 업종들 굉장히 이목이 쏠리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던 네이버, 카카오보다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수급이 몰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카카오와 네이버는 이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수혜를 봤다면 수혜를 봤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외적으로도 여러 가지 신사업에 대해서 구상을 하고 있고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네이버 카카오를 생각할 때는 이러한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조금은 투자다운 투자를 할 필요가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사업 비중이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검색 광고의 비중이 상당히 높았는데 최근에는 검색 광고의 비중이 조금 줄어들었고 여기 보시는 쇼핑과 핀테크, 네이버 페이죠. 이쪽 분야로 사업이 확장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점들도 다른 언택트 관련주와 달리 생각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카카오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신사업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있고 또 이런 신사업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카카오 자회사죠.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 신규 상장을 기대하고 있거든요.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의 자회사로서 카카오가 지분 약 61%를 보유하고 있는데 기업 가치는 약 최대 10조 원까지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내년에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뱅크 카카오가 최대 주주이며 지분 약 34%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약 8조 원 정도로 시가총액을 전망하고 있지만 지금 장외시장에서는 40조 원에 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 상장도 기대를 하고 있고 이렇게 자회사가 상장하게 된다면 지분 가치에 대한 상승 이런 부분이 분명히 주가에 반영될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 두 기업 말고도 카카오페이지,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 커머스, 카카오M 아직 정확한 시점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이버와 카카오는 투자다운 투자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한 달, 두 달 이 짧은 기간 내에 시세 차익을 노리기보다는 다양한 신사업과 자회사 상장 그리고 견고한 매출 영업이익 이런 것들을 토대로 조금은 긴 안목으로 투자다운 투자를 할 수 있는 종목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부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지금 시점에서 손절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길게 바라보고 대응하는 것이 맞는지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고민을 해보시고 투자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